인생의 진짜 의미 찾으셨나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철학의 바다에서 함께 고민해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해 막막하고 허무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상가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과 여러 관점들을 통해 여러분만의 인생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철학의 바다에 풍덩 빠져들어 자신에게 맞는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시몬드 보부아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고찰을 남겼습니다. 실존주의는 간단히 말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실존, 그 후에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명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안겨줍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막막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부아르는 우리가 삶 전체에 거창하고 거대한 의미를 찾아 헤매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자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거창한 사회적 성공이나 원대한 꿈을 좇기보다는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의를 베풀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의미를 향한 첫걸음이자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결국 우리 각자가 삶의 예술가이자 건축가이며 스스로의 인생을 빚어가는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실존주의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말이죠. 진정한 의미는 혼자만의 고립된 탐색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연결과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풍부해지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삶에 명확한 해답이 없고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허무주의가 더욱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런 허무주의 속에서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역설적인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카미는 세상의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와 질서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상황만을 던져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욕구와 세상의 비이성적인 침묵 사이의 괴리감이
바로 부조리의 본질인 것이죠. 하지만 카미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비록 세계에 궁극적인 의미는 없을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 용기 있게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처럼 아무리 힘들고 반복적인 노력을 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도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당당하게 돌을 밀어 올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무의미 속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나 학업 속에서 때로는 깊은 무의미함과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미는 그런 반복 속에서도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이나 성취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람을 느끼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지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 또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감상하는 순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조리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긍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양 철학에서도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적 의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인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며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노자는 도의 사상을 통해 삶의 다양한 길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정해진 하나의 길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은 강요나 억압 없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철학적 관점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고 탐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고 우리 내면의 잠재된 질문들을 끄집어내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의 바다에서 어떤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으신가요?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철학적 사유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충코의 철학 채널은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나 세네카의 삶의 짧음에 관하여 같은 철학자들의 난해한 개념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연결하여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콘텐츠는 마치 철학 강의를 듣는 듯한 깊이를 가지면서도 썸네일이나 콘텐츠 구성이 매우 흥미로워 철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문학이랑 같은 채널은 바쁜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을 우리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흥미롭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철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문학 베스트셀러들도 인생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7가지 깨달음 같은 책들은
독자들에게 관계의 소중함, 결핍이 주는 역설적인 의미,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느림의 미학,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의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책들은 종종 오디오북 형태로도 제작되어 출퇴근길이나 잠들기 전에도 편안하게 철학적 사유를 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절처럼 개인의 가치관, 경험, 그리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지향점이 다르듯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보편적이고 중요한 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분명 가장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삶의 커다란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가장 풍요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일부임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 전체에 거창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의미를 찾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한 향기,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 이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현재는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꾸준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꾸준한 질문과 깊은 사유는 삶의 의미를 찾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가치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며 2024년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면과의 대화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 인정,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독감을 해소하고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 현재는 불안정하거나 미완성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개방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가치관은
삶을 더욱 역동적이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생의 의미는 정해진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의미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고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의미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답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깨달음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철학의 바다는 여러분이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철학적 사유와 질문들을 던져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에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